오늘은 7부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겠다. 다만 여기서 소개될 영화들이 대부분 소년소녀의 환경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아이디 시작하자마자 들리는 이 소리. 이 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스파게티 웨스턴을 입문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성서에 가까운 영화다. 제목부터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으로서 이 장르에선 주로 각자의 욕망과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충돌하는 비정하고 건조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스파게티 웨스턴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영화에선 안티 히어로들의 사투를 그리는데 이들은 주로 각자 결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아라키도 스틸 볼런의 캐릭터들을 완벽한 영웅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결핍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하여 각자의 간절한 목적을 위해 달리는 걸로 표현했다. 스파게티 웨스턴에서 주로 차용되는 클리셰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쫓는 악당들과 뜨내기들의 난전이다. 그렇기에 누가 더 정의로운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간절한 목적의식을 가졌는가를 묻는 목적지향적 서사를 계승한다. 정통 서부극의 주인공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보안관이라면 스파게티 웨스턴의 주인공은 자신의 이익과 기술적 완성에 집착하는 뜨내기다. 그러므로 주된 하이라이트가 각자의 정보와 능력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구조와 듀얼을 통한 빠른 총잡이들의 결투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긴 2시간 40분에 속하지만 마지막에 웃음을 짓게 되는 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다. 특히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장면인 3인 결투인데 모든 미디어의 3인 대결 구도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 밖에도 용서받지 못한 자, 내일을 향해 쏘아라, 역마차 등 직접적인 웨스턴 무비들이 많기는 하나 전부 다 안 봐도 되고 이거 하나만 봐도 완벽하다. 쿠조 조타로의 모티브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거의 주인공이니 보면서 말투나 성격 같은 걸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캐논볼 런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스틸 볼런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작품으로 유명하다. 사실 캐논볼의 모티브는 70년대 미국의 55마일 속도 제한에서 비롯된 국가의 법률을 비웃으며 만든 전곡을 질주하는 영화인데 진짜 개웃긴 건 거액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도덕적 해이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순환이 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가 영화나 완화의 정점이라서 정해진 코스만 가면 된다는 규칙 외에는 살인, 방해, 사기가 묵인된다. 여기서 나온 등장인물들도 스틸볼런과 비슷하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질적인 개인들이 모이고 시스템이 규격화시키지 못한 개성 강한 변종들이 만나 충돌하여 발생되는 에너지가 서사를 이끌어간다. 미국 전역에 시속 55마일 속도 제한이 걸려있던 시절 이에 반발하는 무모한 자들, 다시 말해 레이서들이 코네티컷에 모인다. 주인공 JJ와 빅터는 이 미국 대륙 횡단 레이스에서 우승하기 위해 기발한 전략을 짜게 되고 구급차를 타고 레이스에 참가하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이 밖에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배우들이 등장하여 이 배우들의 젊은 시절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스틸볼런의 장르와는 다른 코미디 영화다. 1971년에 개봉한 영화인 베니싱 포인트는 아라키가 직접 거론했던 작품은 아니었지만 약간 조니 조스타의 원형과도 비슷한 점을 유심히 볼 수 있다. 이 영화를 겉만 핥아보면 주인공 코알스키는 그냥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친듯이 질주하는 게 전부인 영화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거대한 정의나 돈 때문이라는 설명은 없고 오직 시간과 거리라는 제약에 자신을 내던진다. 코알스키가 속도 제한을 어기며 질주하자 경찰들이 뒤쫓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과속 단속이었지만 주 경계선을 넘고 공권력을 따돌릴수록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받는다. 재미난 점은 이 과정에서 슈퍼 소울이라는 맹인 라디오 DJ가 등장한다. 이 사람이 백미라고 할 만큼 경찰의 무전을 도청하여 코알스키의 질주를 생중계하고 그를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칭한다. 도로 위에서는 경찰과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지지만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는 코알스키를 응원하는 보이지 않는 연대가 형성된다. 스틸볼런의 레이서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달리는 것처럼 코알스키의 질주 위로 미국 사회의 온갖 모순과 갈망이 중첩되는 영화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미술과 음악 시간이 아닌 무려 과학 시간에 과학 센세가 틀어준 영화였는데 그 당시에는 센세가 뭐 때문에 이걸 틀어주었는지는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다 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조를 보고 우연치 않게 TV로 다시 배너를 보게 되었는데
역시나 이걸 왜 그때 틀어주었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라키 히로히코의 만화술에서 나온 울트라 점프와의 인터뷰 내용 중 자신은 배너를 인생 영화 중 하나로 꼽는다고 했다. 특히 스틸볼런을 구상할 때 결정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감탄한 부분은 전차 경주 장면의 카메라 앵글과 리듬감이라 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무려 3시간 30여 분이라는 현대 영화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러닝타임과 더불어 CG 없이 실제 말 수십 마리가 엉겨붙어 달리는 그 압도적인 실물 액션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한다. 배너는 1959년도에 나온 영화다. 어쨌든 아라키는 전차 바퀴가 서로 부딪히고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역동적인 묘사를 만화 지면에 옮기려 노력했는데 특히 바퀴의 스포크가 파괴된 클로즈업 샷은 스틸볼런에서 말발굽이나 철구의 회전을 묘사할 때 그대로 변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단순하게 박진감 넘치는 속도감이라고 표현하기엔 매우 가벼운 말인 것 같아서 내가 살짝 진지함을 한 스푼 넣어 말하자면 캐릭터들의 생존이라 칭하겠다. 캐논볼이 유쾌한 레이스의 개판 5분 전을 보여준다면 배너는 레이스의 신화적 무게감을 보여준다. 영화 히트는 형사 빈센트와 범죄 전문가 니일인 두 명의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둘은 서로를 파괴해야만 하는 운명이지만 동시에 서로의 실력과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두 남자의 강렬한 대결이 주된 내용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인 두 인물이 비록 적일지라도 상호 존중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다. 그래서 아라키는 이들의 모습을 스틸볼런으로 가져와 풀어내었고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규칙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시켰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적이지만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라는 하드보일드한 감성을 만화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남자는 대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각인시키는데 차후 스틸볼런의 어느 부분에서 이게 튀어나올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다. 이것도 머나먼 옛날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틀어주었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 흥미있게 봤던 영화다. 거대 담배 회사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 와이엇과 함께 진실을 보도하려는 PD 버그만의 이야기다. 거대 기업의 협박과 감시 속에서 개인의 삶이 파괴되어가는 긴박한 심리전을 다룬다. 이걸 자세히 보면 아라키가 무엇을 스틸볼런에 옮겨 가져왔는지 알 수 있는데 레이스를 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느낄 수 있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고립감을 더한 거라 볼 수 있다. 아쉽게도 이 영화는 스트리밍을 하는 사이트가 없어서 볼 수 없지만 놀랍게도 유튜브에 누가 풀버전을 올려놔서 화질이 좀 옛댄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어디임. 평범한 택시기사 맥스가 우연히 냉혹한 킬러 빈센트를 손님으로 태우게 된다. 빈센트는 하룻밤 동안 5명을 죽여야 하며 맥스는 그의 기사가 되어 죽음의 여정을 강제로 함께한다. 택시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두 남자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강렬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아라키와 캐릭터의 관계를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왔기에 좀 더 캐릭터들이 깊이 있는 질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서양에서는 판타지물의 교과서이자 고서라고 할 정도로 막대한 양을 자랑하는 톨킨 시리즈 안에 진짜 요만큼밖에 차지하지 않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유명한 만큼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아라키가 스틸볼런을 기획할 때 큰 영감을 준 영화라고 했다. 울트라 점프로 이적한 이유 중 하나는 6부까지 주간 점프에서 주간 연재의 컴팩트한 기승전결의 반복보단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에 이적했다고 했는데 당시 0203년도쯤에 반지의 제왕이 한창 상영 중이었고 이걸 보면서 스틸볼런 레이스 구조 자체에 반영시켰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 3부작 시리즈는 현재 확장판 기준으로 1편 원정대가 3시간 48분, 2편 2개의 답은 3시간 55분, 3편 왕의 기한은 4시간 23분 해서 총합 약 12시간. 하루에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끝나는 러닝타임이지만 스틸볼런 2화가 나오는 9월까지는 한창 남았으니 심심할 때마다 봐도 무방하다. 이외에도 아라키가 스틸볼런과 연관 있는 직접 언급한 영화들이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그건 그냥 철구의 회전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에 나중에 완결이 되고 나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다.